부산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상무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30 엑스포 250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썼는데 1%도 안 되는 예산 내용만 가져오느냐. 결산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 세부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엑스포에 대해서는 좀 묻지 마라, 그냥 넘어가자. 다른 그렇게 몇 달 동안 달라는데 안 주는 거 버티는 거는 그 위에서 사인을 받았거나 하는. 네, 안녕하세요. 센TV 제노의 시사누설 김대규 PD입니다. 지금 부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믿었던 도끼에 약간 발등 지키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노의 시사누설을 통해서 하나하나 도대체 뭐가 문제고 부산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주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사누설의 우리 메인 전 의원이신 제노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인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사누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김 PD만 하니까 또 고향에서 또 촬영하는 느낌이고, 옛날에 센소콩 그렇죠. 그거 엄청났죠. 센소권 출연자 나오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전 돌아왔죠. 지금까지 제1야당으로서 당론에 준하는 어떠한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시사 뉴스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부산 진단도 하고 대안도 내보는 그런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원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부산이 힘든 것 같으세요?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부산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이렇게 하면 부산이 바뀐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는데 성과 있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또 이렇게 갈 것이니까 믿어주십시오. 또 함께 합시다. 또 이게 쌓여서 10년 후면 옛날에 제2의 도시 부산, 실질적인 제2의 도시 부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부산, 좋은 일자리 있는 부산 됩니다 라고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산이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부산의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노의 시사누설에서 오늘 첫 주제로 뭘 준비하셨죠? 부산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상무 때문이다. 산무 때문이다. 자, 첫째 무능력, 무능력, 두 번째 무성과, 무성과, 세 번째. 무책임. 근데 저는 와닿거든요. 와닿는데 하하하. 뭐부터 풀어야 될지 이것조차도 답답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운영할 수가 있나라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30 엑스포. 자, 우리가 뭐 엑스포 얘기를 성과를 뭐 잘 못해서 못 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쓰는 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이죠. 된다 그 희망 고문을 했는데 119대 29로 그냥 참패를 하고 부산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일 이상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부산시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의원님, 우선 부산시가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예산 얼마나 썼고 또 그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시의원님은 이제 250억 정도 썼다. 그렇죠. 250억이라고 그래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세부 내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부 내역을 달라 하니 아마 제 기억에는 부산시가 시의원에게 제출한 것이 2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0억을 썼는데 영수증이나 또는 세부 내역이 2억이 채 안 된다 하면은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250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썼는데 1%도 안 되는 예산 내용만 가져오느냐. 그럼 이제 의혹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유가 뭔데 왜 그거를 안 제출 안 하는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작년에 쓴 돈이 그 정도입니다. 회계연도가 올해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1년 정도 이제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부 내역이 나와야죠. 그럼 부산시의회는 이에 대한 점검이 한 번도 없었나? 그럼 부산시는 자체 결산한 게 없느냐? 자체 결산한 게 없으면 그건 위법적인 거죠. 그렇죠. 결산은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정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정산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다 됐는데 그죠? 당연하죠. 회계연도가 바뀌면 결산이 됐을 건데 그 결산 자료를 세부내역을 안 가져오니까 특정 업체를 뭐 몰아주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의심을 살 정도로 심리할 건 알아야죠. 뭐 250억이 아니, 홍보를 하려면 그렇죠. 홍보도 하는 살렸어. 것이고 근데 그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하려면 해외에 가서 득표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국내에 대부분 썼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하고 부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래야 한 표라도 더 얻지 왜 국내에 홍보 비용의 대다수를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지적하려는데 왜 세분의 역을 갖고 오지 않느냐. 아, 저는 사실은 아니, 도대체 시의원님들은 뭐 하고 있나 나 그 생각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국회 같으면 벌써 국정감사에 들어가지 않나요? 국회.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보면 엑스포 감사 거기서 여러 가지가 또 뭐 부조리가 나오면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뭐 지금 국회의원 생활도 지금 8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면은 이렇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디에 문제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진짜 무슨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 세부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공개가 됐을 때 아니 참패한 것도 지금 억울하고 시민들이 화도 나고 그러니까요. 정말 짜증까지도 나는데 그래 예산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대개가 29표밖에 못 얻었는데 홍보비하고 이벤트비라도 그렇죠.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1%도 안 내놓고 있다. 이것은 엑스포에 대해서는 좀 묻지 마라. 그냥 넘어가자.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발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실제로 이 모든 집행의 그 핵심이라고 있는 당사자인 그 박형준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시의원들이 사실은 뭐 시장님에게 이런 말을 당연히 묻고 따지고 해야죠. 예산 결산 내역을 내놔라든지 감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뭔가 길을 가리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정점에 아니, 시장님이 뭔가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유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자료 그렇게 몇 달 동안 달라는데 안 주는 거 버티는 거는 그 위에서 사인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의혹의 250억 정도면 부산 시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어떤 저는 엄청난 것 같은데. 땅을 이제 부산시 땅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항구에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복지관 하나는 거뜬하게 짓는 그렇죠. 그런 예산입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이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그것도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극생계형 진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우리가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율이 벌써 70%가 전체 사업자의 70% 이상이 그 정도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자금적인 혜택이 갔었으면 이건 엄청 큰 돈이죠 사실은. 우리가 또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 책임을 다 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어. 그렇죠, 그렇죠.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시민들이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번에 아깝게 너무 아깝게 떨어졌다. 팽창 3주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강원도민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진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하는 그런 시민들이 다 선명도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 평창 안 됐을 때는 너무 아쉽다 우리 한 번 더 하자 바로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 번 더 해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여당 도지사일 때나 여당 도지사일 때나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창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자꾸 뒤가 깨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의혹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시민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박시장님이 지금 엑스팜도 유치하겠다라고 아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깝게 졌다든지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도 전혀 못 듣고 그만큼의 이제 무능한 행정력을 보여줬고 이제 외교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비리, 이거 사실 비리라고 봐야 되죠. 이거 이 정도면 이렇게 1년 동안 그 내역을 못 내놓는다는 거는 돈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뭔가 캥기는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게 아니면 빨리 그 요청한 시윤에게 세부 내역 자료를 해야 되고 이번 국정감사 이제 곧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각종 상임이나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그렇죠. 국회 국정감사나 이런 때도 그냥 얼물쩍 넘어가려 생각한다면 큰 거 다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특별위원회라도 꾸려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이고 쌓여서 자꾸 이렇게 불투명해가 가면요. 국정조사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참 이게 선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도자의 이 무능이 얼마만큼의 이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참 나오는 게 보는 부산 것 같아요. 시민이 똘똘 뭉쳐서 몇 년간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생업을 평계치고도 부산역에 모이라 하면 몇천 명이 모였고요. 엑스포 14단이 오면 박수, 연도에 와서 박수 치고요. 그쵸. 다 TV 시청하고 응원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도 다 양해했는데 아니 뒤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10명을 넘어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119대 29도 분노스럽지만 이렇게 대처리 못하는 부산시 행정, 그쵸. 무책임한 행정 이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산무인데 이제 진짜 제대로 산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